그 결핍이 저에게 만약에 없었다, 저희 집이 잘 살았다, 지금의 저는 여기 없을 겁니다. 아마 공사판에 있을 수도 있고 감옥에 있을 수도 있고.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전 제가 알아요. 제 성향에 재벌에서 태어났으면 어마어마하게 거만했을 것 같아요. 제 성향에 내가 만약에 집이 잘 살면은 막 사람들 다 그냥 아나무인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이걸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나 가난한 거. 가난한 사람일수록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네. 제가 그 엄원길 대장님이 그 책에서 말씀하신 걸 봤는데, 가장 높은 산을 올라가려면 가장 낮은 데부터 출발하면 된다. 네. 저는 그게 되게 감명 깊었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출발하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 2세, 돈 많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저기 한다고 해도 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간 사람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 갖춘 상태에서 태어나서 모든 걸 누리고 산다?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하나 직접 스스로 만들어 나갈 때, 거기서 얻는 빵 한 쪼가리를 내가 일을 해서 그걸 먹었을 때, 그때 기쁨인 거지. 맨날 태어날 때부터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오면 전혀 행복을 못 느끼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네. 결핍은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선물이다. 네. 내가 가난한 건 축복이고 선물이다. 내가 태어난 건 내 선택이 아니었지만 그 이후에 사는 것은 죽기 전까지 내 선택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높은 곳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 결핍을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중산층에 태어났어. 그럼 어떡하라는 거냐, 그 사람들은. 힘든 일을 겪어봐야 돼요. 그걸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그 아픔을, 공감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잘만 산다면은 그러니까 한번 누구나 무너질 때가 오거든요. 그때 그걸 못 견뎌서 극심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잘 태어났다라는 건 전혀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환경, 좋은 부모님이었다면 그것도 감사한 건데, 그래서 그렇게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없는 사람한테 나눠준다는 생각도 가져야 되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내가 체험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을 느껴봐야 돼요. 일부러라도.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크게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 세종대왕님은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근데도 어떻게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삶을 사셨죠. 가난하게 태어나지 않으셨는데, 그럼 어떻게 그분은 그렇게 된 거냐? 세종대왕님은 공감 능력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독서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런 가식이라든지 허영, 과장 그런 게 없었어요, 그분은. 잘난 체 그런 게 원래 없었고, 끊임없이 이제 책을 보시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 세상 사는 이치를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하셨고, 왕이 되셔서는 정말 백성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정말 내 몸같이 백성을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실제 예화가 어느 날 백성들이 너무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초가집을 허름하게, 그런 백성들이 사는 아주 허름한 초가집에서 약 2년을 사셨답니다. 원래는 계속 거기서 사시려고 했는데 하도 신하들이 사정사정해가지고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옮기셨다는데, 그 마음 자체가 바로 공감이고, 정말 내가 아픔을 겪겠다, 저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그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발명, 한글, 추구기, 해시계, 물시계 하여튼 모든 농사직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탄생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집에서 태어났으면 세종대왕님처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공감들 형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가난하시게 살으셨지만, 어렵게 살았지만 저희 집이 생활력만큼은 정말 너무 좋으셨던 분들, 생활력 자체는. 게으르고 그런 게 없으세요, 두 분 다. 너무나 부지런하시고, 알뜰하시고, 검소하시고, 그리고 다른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 걸로 아마 또 제가 배웠겠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로는 5살 그쯤에 제가 이제 길거리에서 도로가 옆에서 수박, 참외, 과일, 그거를 제가 어머니랑 같이 팔았던 기억이 나요. 어머니 없을 땐 제가 이렇게 팻말 박스 찢어가지고 거기다 글씨 참외 몇천 원 해가지고 이거 막 차 지나가는 거 제가 이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8살 때는
비가 오는 날 처음에는 아버지랑 같이 했었죠. 아버지랑 같이 비가 오는 날 횡단보도 앞에다가 돗자리 펴놓고 우산 쫙 펼쳐놔요. 예, 비가 오는 날. 그 앉아가지고 예, 우산 사세요, 우산 사세요. 예, 비 이렇게 맞으면서. 근데 재밌는 건 비가 그치고 해가 쨍쨍하게 뜨면 양산으로 또 바꿉니다. 그러니까 저는 8살 때 엄청난 깨달음을 배운 거죠. 예, 비가 오나 비가 그치나 해가 뜨나 벌 수가 있구나. 예, 뭐래도 벌 수 있구나 세상이. 그거를 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그런 정신을 좀 물려받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버지도 제 초등학교 내내 하셨던 일이 또 니아까를 개조하셔가지고 니아까 위에다가 판자떼기를 해서 액세서리, 머리핀, 이쑤시개, 손톱깎이, 여성분들 좋아하는 용품, 실 이런 거 수백 가지를 싣고 다니셨어요. 니아까를. 그거를 저랑 같이 초등학교 때 학교 일찍 끝나면 그때는 뭐 1시, 2시 일찍 끝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랑 같이 성남시를 전체를 돌아다닙니다. 그 니아까 끌고 제가 앞에서 어느 날을 끌고 내가 뒤에서 밀고 단 한 번도 근데 그 일을 하면서 부끄럽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너무나 당연하다. 이건 상식적인 거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 이게 왜 부끄럽고 뭐 지나가다 뭐 아는 친구가 알아보면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예. 항상 떳떳하고 당당하고. 예.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을 해도 그 이후에 무슨 일을 했더니까 저는 다른 사람 의식을 안 해요. 예. 창피하다라는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린 게 저는 퀵 서비스도 했고 대리운도 다 해봤지만 항상 그런 자부심 있게 저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일 어떤 일이든 간에 저희가 이제 직업에 귀천이 있다. 예? 근데 사람들 처음에는 의아해요. 직업에 귀천이 있다니 좀 강사가 저기 이상하네 저거. 근데 바로 제가 여러분들 제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직업에 귀천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의사, 변호사, 검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면 그 천한 직업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 미화원을 하시든 아파트 경비원을 하시든 길거리 장사를 하시든 퀵서비스를 하시든 택시 기사를 하시든 사명감을 갖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밝게 그렇게 일을 하시면 그 일이 이 세상 최고의 귀한 직업이다. 그 중용에 23장에 이 말이 있어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킨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하여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누가 보면 작은 일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안에서도 뭐 5,000원짜리를 팔든 10,000원짜리를 아주 사소한 거를 팔든 아니면 직장에서 같이 동료들끼리 인사 한번 하는 거, 한번 웃음을 주는 거, 미소 짓는 거 정말 이 작은 일이지만 이 사소한 일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정성스럽게 했을 때 어느 날 큰 일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다.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 자동차, 비행기도 아주 사소한 나사 하나만 없어도 큰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완벽하게 작은 일을 잘 해결해내는 사람만이 큰 일을 하고 큰 위치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걸 항상 암송을 하면서 항상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했다고 해서 제가 완벽하게 뭐 진짜 내가 최고 뭐 그건 아니라는 거. 저도 매일매일 이거를 알고 행동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 끊임없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는 자기 전에 항상 평가를 해요. 오늘 나는 몇 점이냐. 100점 만점에 오늘 나의 인생을 점수로 측정한다면 항상 체크를 합니다. 오늘 나는 그러니까 90점 이상만 되면 그냥 괜찮다고 봐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90점 이상의 삶을 살기만 하면 100점은 있을 수가 없다. 항상 하루를 반성을 하면서 난 뭘 실수했지? 하면서 계속 내가 잘한 건 뭐지 오늘? 나는 뭘 오늘 혼신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었지?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는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공이라는 것이 뭐 한 달 뒤, 뭐 내일, 1년 뒤 이게 아니라 오늘 성공해라. 오늘 내일 성공하지 말고 오늘 잠자기 전에 본인 스스로 90점 이상이면 성공한 삶인 거다. 그럼 성공한 삶이 계속 하루하루 모이다 보면 결국은 엄청나게 큰 성공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성공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돈 벌면 나중에 부모님한테 잘할 거야. 내가 나중에 잘 되면 나 이렇게 사람들 막 잘 뭐 해줄 거야. 기부할 거야.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라는 거죠. 그거를 오늘. 좋은 뭐 기부든 좋은 말든 오늘. 어머니한테 좋은 말든 오늘. 친구한테 전하는 거 오늘 하라는 거죠. 나중에 아니라. 항상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항상 오늘 나는 성공할 것이고 오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천국 같은. 그러니까 제가 도대체 나는 왜 남들하고 다를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너무 달라요. 어떻게 그 쩔뚝거리는 거를 어떻게 이렇게 이겨냈고, 어떻게 개그맨이고 웬만하면 포기할 텐데 어떻게 끝까지 그걸 또 도전해가지고 결국은 해냈을까? 참 분석을 했을 때 조금 더 DNA적으로 그런 긍정의 마인드 그게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더 밝은 그런 DNA 인자가 한두 개 더 갖고 태어난 것 같다. 거기다가 또 추가로 플러스 노력도 그렇게 했고 개그에 대한 노력도 정말 엄청 했어요. 초등학교부터 개그 유머책만 그 서점에 가면 조그만 책 있잖아요. 조그만 미니 유머책. 서점의 모든 책을 다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유머책만 한 1000권을 본 것 같아요. 그런 조그만 것들. 그러니까 유머에 대한 성대모사도 제가 100개를 넘게 연구를 했거든요. 뭐 문재인 대통령 이거 한 70% 비슷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재인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맞습니까? 70% 비슷하죠? 정주영 회장님 해봤어? 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해? 최양락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어찌거나 저찌거나 최양락입니다. 끊임없이 할 줄을 알아요. 어쨌든 이런 공부를 후천적으로도 했다라는 거죠. 선천적으로 밝게 태어난 것 플러스 후천적으로 그 어떤 개그맨들보다 저는 공부를 했다고 생각해요. 개그 공부를. 그러니까 제가 그냥 떠오른 단어는 솔직히 하나밖에 없어요. 자신감. 이거 하나밖에 없고 47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좋지만 뭐 도전, 열정, 뭐 겸손, 배려 뭐 하여튼 좋은 단어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자신감이 핵심이다. 근본이다. 먼저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심, 핵. 가장 이게 중요한 근본이 저는 믿음이,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게 있고 나서 꿈과 사랑이 뭐 배려, 겸손, 열정, 도전 이런 게 펼쳐지는 거거든요. 나 자신을 100% 믿어야 된다. 100%. 0.001%도 의심을 하면 안 돼요.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거라는 걸 100% 뼛속 깊숙이 믿어야지 그때부터 모든 게 펼쳐집니다. 이 의심이 된다는 거는 왜 의심이 드냐? 내가 뭔가 한다고 해서 이게 될까 말까? 이 의심이 왜 드냐? 순수하지가 않기 때문에 뇌가. 이 의심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럼 뭔가 생각할 때 막 여러 가지가 이게 막 잡음이 있듯이 그게 있는데 이걸 깨끗하게 사라지게 만드는 비법이 있습니다. 웃으면 돼요. 웃으면 깨끗해집니다, 뇌가. 웃는 순간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대요. 이거 제가 책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웃음이라는 것은. 애들이 어른보다 얼마나 많이 웃습니까? 애들은 막 수백 번 하루에 오는데 어른들은 열 번도 잘 안 웃잖아요. 근데 어른으로 점점 자라면서 주변에 잡음들이 계속 이상한 소리들이 들어와서 의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될까? 어려울 것 같은데. 아이로 돌아가야 돼요, 아이로. 그게 정답이에요. 거기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나의 칭찬을 끊임없이 해줘야 됩니다. 하루에 수백 번이고 수천 번이고 나의 뇌를 완전히 세뇌를 시켜야 돼요. 제가 그걸 매일 해요. 제가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10년 넘게 자신감 강연을 했고 동기부여 강사인데 왜 제가 매일 할까요? 이걸 안 하면 전 내일 떨어질 것 같아서 밥을 먹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을 먹듯이. 끊임없이. 내 몸에 들어가는 밥은 그렇게 하루 안 먹으면 그냥 그렇게 막 죽겠니 적겠니 하는데 왜 내 머리에 그 정말 밥보다 더 중요한 이게 진짜 내 머리에 이 좋은 얘기 들어가게 이게 진정한 뇌에 주는 양식이고 이게 진정한 밥이라는 거죠. 우울해하고 이런 막 힘들어하는 게 다 나를 그렇게 믿지 않고 자기 최면에 안 걸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랑이 찾아와요. 꿈이 생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뭐 모든 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나만이 아니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이게 나만 이런 일이 생기다 하면 괴로운 거예요. 지금도 물론 힘드시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는 일은 있다. 위기를 모든 사람들이 겪는데 위기는 기회라고 하죠. 기회. 여러분들이 지금 겪으시는 이 위기, 이 세상이 겪는 이 위기는 앞으로 엄청난 위대한 기회가 되려고 이게 찾아온 거예요. 네. 가만히만 있지 마시고 무조건 뭐라도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본 책에서 저는 이 비유가 가장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생쥐 2마리가 각자 우유통에 빠졌어요. 근데 한 생쥐는 포기하고 그냥 빠져 죽었고 한 생쥐는 미친 듯이 살려고 발버둥 쳤더니 그 우유가 계속 움직이면서 점점 굳어지면서 치즈가 되고 버터가 되고 그렇게 해서 살아나왔다는. 저는 그때 충격을 먹었어요. 와, 이렇게 비유가 적절할 수가 없다. 뭐래도 하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들도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게 돼 있고 끼리끼리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 지금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시너지를 내면서 더 크고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웃는 거, 어린아이처럼 매일 웃는 거, 그리고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말을 하는 거. 그러면 자신감을 매일 100%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